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구독자 Q&A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좀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감사하게도 구독자 1000명이 넘어가지고 커뮤니티 게시판이 생겨서 제가 좀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거기에 계속 이런 Q&A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 올려주신 순서대로 해서 최대한 좀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뭐 KC 쪽이나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독자 Q&A는 업로드 텀이 좀 길 수 있어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구독자 Q&A 1편 시작할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질문 주셨던 게 요 TNC 방식에 대한 거를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왜 TNS를 쓰고 TNC를 잘 안 쓰는지, 그리고 TNC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서 한번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그 슈나이더사에서 보면 그 일렉트리컬 설치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잘 나온 책인데, 책은 아니에요. 이거 공개된 자료라서 요거 구글에 치면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KC에서 배우고 있는 요 접지 방식들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특성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TNC가 어떤 면에서 좀 불리한지가 감이 와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 요 Safety of Person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보호하는 거잖아요. 보호. 저희 감전보호 쪽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다 괜찮아요. 어쨌든 TT 방식이나 TNS, TTN 우리가 뭐 누전 차단기 쓰면 되고, TN 방식도 누전 차단기도 되고, TN 쪽은 우리가 고장 전류가 크기 때문에 과전류 차단기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호 도체를 설치하고, 이게 이제 요런 감전 보호가 되면은 뭐 세이프티 측면에선 다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 세이프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감전보호 측면보다는 그냥 고장이 생겼을 때 세이프티만 본다면은 요 TM 방식이 불리하다고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IT는 이제 비접지이기 때문에 누설 전류가 되게 작죠. 여기 10mA 미만이라고 된 만큼 이제 거의 미리암페어 다니다 보니까 누설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서 이제 1차 고장에 대해서는 절연 감시 장치만 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TT 방식도 이게 뭐 10A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TM 방식보다는 훨씬 고장 전류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를 못하고 누전 차단기로 보호했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선 좋은데, TM 방식은 이게 우리가 루프가 케이블로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임피던스가 작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락이 생겼을 때 지락 전류가 카 단위로 가기 때문에 이게 좀 불리하다. 그래서 TNC도 그런 게 있고, 뭐 요건 TN 방식의 공통적인 어떤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베일러빌리티가 뭐예요? 이게 고장이 생겼을 때 차단이 됨으로써 그러면 기기를 사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베일러빌리티가 뭐 1년이 됐든 그걸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척도예요. 근데 이게 차단이 돼 버리면 그 시간 동안 이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 어베일러빌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 저희가 IT 방식은 감시 장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다른 방식들보다는 좀 유리하다는 거예요. 엑셀런트라고 돼 있는 게. 그 정도 이해하시고, 중요한 건 요거예요. EMC 퍼포먼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요 TNC 방식은 지금 중성선이랑 P랑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 중성선의 특징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삼상에서 상간에 불평형이 일어나면 이쪽에 불평형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조파 중에 3고조파가 이게 영상 고조파인데 요거는 우리가 중성선으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성선에 이런 상고조파나 불평형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전자파 통신 쪽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요런 전자파에 민감한 어떤 시설에는 TNC를 시설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고,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EMC 퍼포먼스 측면에서 TNC 방식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TNC 방식을 사용하지 말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나와 있어요. 이제 어떤 우리가 설치하는 현장 조건에 따라서 좀 TNC가 추천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게 뭐냐면은 뭐 접지 저항이 큰 환경이에요. 여기 30ohm보다 30ohm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TNC에는 항상 어떤 중성선에 불평형 전류 같은 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접지 저항이 커져 버리면 그 전류가 요거에 의해서 델타 V가 생기죠. 그래서 요게 안 좋기 때문에 요 TNC 방식은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런 접지 저항이 큰 계통에는 TNC는 추천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건 뭐냐면 단상 부하가 많은데, 뉴트럴 싱글 페이지가 많은 데가 결론적으로 이게 불평형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는 거는 요런 거예요. 상상 N 해서 우리가 단상부하 요렇게 쓰잖아요. 380V에서 요렇게도 쓰고 뭐 요렇게도 쓰는데, 요게 좀 평형을 이루도록 부하 배치를 해야 되는데 L1이랑 N상이랑 한 거를 부하를 많이 쓰고, 요 L2랑 N상이랑 한 거는 적게 쓰면 중성선에 이제 평형이 깨져서 불평형 전류가 흘러요. 그럼 그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요렇게 N상을 많이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이제 TNC 쪽은 좀 사용하지 말아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화재 위험이 큰 곳. 그러니까 지금 TNC는 정상 상태에서도 접지 쪽에 전류가 흐를 수 있잖아요. 불평형 전류 같은 게. 요 전류에 의해서 어떤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 자기장이 통과하는 쪽에서 어떤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에 의해서 요게 정상적인 환경에선 뭐 전자파적인 영향만 줄 수가 있는데, 자그마한 요런 열이나 전류에 의해서 스파크에 의해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에리어에서는 요게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TNC 방식은 추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 공사 현장 같은 데 있죠. 워크사이트 또는 올드 인스톨레이션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오래된 환경이나 요런 데는 접지가 요 TNC 같은 경우나 TM 방식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전체가 다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PT는 요렇게 해서 각각 단독 접지를 하는데, 요 T에는 우리가 P 도체를 해가지고 여기 다 묶잖아요. 요렇게. 근데 요게 공사 현장 같은데 어느 한 곳이 끊어져 있거나 그러면은 요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런 데도 TNC는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고, 제일 밑에 요런 게 있죠. 일렉트로닉 이퀴먼트. 뭐 컴퓨터, PLC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전자파나 노이즈 측면에서 TNC에 항상 불평형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요 EMC가 되게 민감한 환경에서는 웬만하면 TNC를 사용하지 말라. 제가 볼 때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TNC에 대해서 좀 한 두 가지 정도 보면 돼요. 첫 번째가 요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TNC에서 누전 차단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전 차단기가 제일 좀 감전 보호에서 유리하잖아요. 뭐 제일 빨리 끊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KC에서는
이제 많은 좀 누전 차단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 특례들이 있어서 웬만하게 400V 이하의 어떤 기기들에 대해서는 거의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TNC로 되어 있으면 누전 차단기를 요 전원 측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 우리가 요게 영상 변류기 ZCT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누전 차단기로 연결되는 거죠.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 안에 요 ZCT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전류 차이를 검출을 해서 누전 차단기 동작하는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여기 이렇게 전류가 단상으로 하는 게 편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요게 I1이면 I1이 요렇게 가서 요렇게 다시 오잖아요. I2. 이것도 I1.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크기는 같고, 요 I2라고 할까요? 방향은 반대죠. 방향은. 그래서 요 I1에 의해서 어떤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기전력이 생겨요. 그리고 요 I2에 의해서도 파이2가 생기고 기전력이 생기는데, 요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뭐 I1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면 이거랑 반대로 파이1, 파이2가 돼서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요 기전력이 형성이 안 돼서 누전 차단기가 동작을 안 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게 I1이에요. 근데 요게 지금 부하기기가 있죠. 여기에 어떤 누설 전류가 흘렀어요. 이쪽으로 IG라고. 그러면 이쪽에는 I1 마이너스 IG만큼만 여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I1에 의해서 파이1이라는 게 생기고, 요거에 의해서 어떤 파이2가 생기는데, 이때는 요 IG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크기 자체가 I1이 요 I1 마이너스 IG보다 당연히 클 거고, 그러면은 자기장이 완전히 상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두 개 간에. 그러면 어떤 자기장 파이가 파이1 마이너스 파이2만큼 생기니까,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이 생기죠? 그러면 요게 ELB를 동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왔다 갔다 하는 전류 차이가 검출이 돼야 누전 차단기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TNS는, 그래서 먼저 볼게요. 요게 TNS고 요게 TNC예요. 그러면 TNS는 요렇게 갔어요. 부하 전류가 요렇게 갔는데, 지금 요게 누설 전류 IG가 흘렀어요. 그러면 누설된 애는 요렇게 가고, 요거 잘못 그렸어요. 요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요렇게만 걸어야 돼요. 요렇게 LN에만.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가니까, 그리고 요 ZCT로 돌아오는 애는 요렇게 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지금 I1에서 요로 P 쪽으로 빠져나간 애 빼고 들어오니까, 요 I1이랑 돌아오는 I1-IG 사이에 전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ZCT, ELB가 동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TNC는 어떻게 돼요? 요게 I1이죠. 그럼 이렇게 가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이쪽으로 누설 전류가 흐르고 이쪽으론 I1-IG가 나오죠. 그럼 지금 회로상으로 보면 요게 이렇게 가서 I1-IG인데, 요 IG도 지금 어떻게 돼요? 요게 지금 똑같은 PN에 물리잖아요. 그러면 요게 누설 전류도 똑같이 여기로 다시 오잖아요. 정상 상태처럼.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I1-IG 플러스 IG가 돼서 똑같아요. 요거 상쇄되니까. 그러니까 요게
누설 전류나 지락이 돼도 여기 ZCT에 똑같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상태의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 입장에서는 여기 고장이 나든 안 나든 똑같이 동일한 크기의 전류가 방향만 다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로는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TNC 계통에서는 과전류 차단기로 검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 환경에선 TNC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삼상의 이런 계통에서 우리가 요게 L1, L2, L3 요게 N상이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삼상이 평형이면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RST로 하는 게 제일 익숙하시죠? 그럼 요게 벡터로 보면 평형일 때요. 요게 IR 이게 뭐 220에 뭐 0도 IS 이건 뭐예요? 이거 제가 따로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요거 그거 거기서 자세히 했었고, 요게 뭐 120도 이래서 요 세 개의 벡터 합을 보면 요거 두 개, 요게 아니죠? 요렇게 요게 IR 플러스 IS, 요거랑 요거랑 크기 같고 방향 반대라서 제로가 돼요. 그래서 요 N상에 흐르는 전류라는 게 IR 플러스 IS 이렇게 되잖아요. IR, IS, 요게 IN이잖아요. 그래서 IST 이렇게 되는데 평형인 상태에서는 요게 제로가 돼서 뭐 TNC가 돼도 요게 PEN 도체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요 중에 하나가 단상부하가 많아가지고 IR이 뭐 요렇게 됐다고 쳐요. 큰 상태. 그러면은 요 벡터 합을 해보면 요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요렇게 벡터 합하면 어떤 상쇄되는 게 아니라 요런 IN이란 값이 생기죠. 그래서 요게 RST 상이 평형이 안 되면은 요 중성선 전류가 흘러요. 요게 우리가 말하는 중성선의 불평형 전류예요. 요게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중성선에 상고조파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상고조파 전류. 요거 깊숙이 가면 너무 길어지고 제가 기회가 되면 고조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따로 설명드릴게요. 요거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중성선의 불평형 전류라든지 상고조파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 말은 요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EMC에 제일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향의 그림 좀 찾아보다가 이게 조금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TNS랑 TNC랑 비교한 건데, 일단 TNS는 N상이 뭐 나와도 요 N상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P는 분리돼 있죠. 그래서 요런 컴퓨터 같은데 P가 이렇게 따로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세퍼레이트로 여기에 전류가 흘러도 이게 뭐 가까우면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되고 차폐가 된다고 보면은 영향이 적어요. 그래서 EMC에 대한 영향이 좀 적은 편인데, 요게 TNC는 뭐예요? 지금 같이 돼 있잖아요. 지금 요 PC에 어떤 보호도체나 요런 게 연결돼서 요게 N상이랑도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전류가 흐르면은 요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원으로 된 게 요 전류가 흘러서
여기 보면 인터페어링 마그네틱 필드에서 우리가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죠. 요게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까 같이 불평형 전류라든지 상고조파 전류가 흘러버리면 그거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그게 이제 요런 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우리가 전원으로 연결되는 쪽이고, 그리고 N상이 연결되잖아요. N상에 전류가 흐르니까 요게 여기랑 접속이 되다 보니까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쪽은 통신 케이블이거든요. 통신 케이블 쪽에도 자기장으로 영향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의해서 하고 들어가서 요런 시그널이 요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튀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노이즈잖아요. 그래서 요런 영향이 끼칠 수 있어서 EMC의 unfavorable, favorable 해가지고 TNC 계통이 제일 취약한 게 EMC예요. EMC. 그래서 요 정도가 왜 우리가 TNC를 좀 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TNC는 중성선이랑 같이 쓰기 때문에 중성선의 어떤 불평형 전류나 상고조파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전자파 노이즈 측면에서 되게 불리하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곳에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TNC를 사용하면 안 되고,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뭐 제일 좋은 거는 시설비가 적게 들겠죠. 그냥 N상만 하나 깔면은 우리가 보호도체를 또 따로 하나 깔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다 다 물려버리면 되니까 그런 거 측면에선 좋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TNS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Q&A 1편은 마치고요. 제가 또 시간 되는 대로 다른 Q&A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